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사님은 또 큰 그림과 또 작은 나무들도 잘 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좁혀가겠습니다. 시장부터요. 시장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환율이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았으면 호재로 반응을 했을 텐데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연준이 마음 놓고 더욱더 강하게 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나스닥 시장도 밀렸고 금리의 어떤 국제금리도 튀어오르고 그리고 환율 역시도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 달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납세의 어떤 수요 때문에 주식을 팔고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수급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태리 총선이 9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극우당에서 내보낸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악재를 좀 스스로 찾아서 좀 시장에 반영을 먼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줄이고서 도망을 가야 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지금 투매 혹은 매도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실익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손실을 확정하고서 주식을 줄이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좋은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최근에 태조 이방 같은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 섹터의 특징은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나름 또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잘 가고 있는 섹터를 줄이면서까지 우리가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9월 초와 8월 말과 지금 오늘의 상황은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나 그런 섹터들을 좀 담아가는 어떤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은 늘 이제 필요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우리의 계좌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고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먼저 볼 텐데요. 조선 수주는 계속 들려오잖아요. 맞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LNG 운반을 하려면 조선도 필요하고 대우조선해양 2조 규모의 LNG 운반선 7척 수주 소식도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수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몇 척 수주했다, 몇 척 수주했다 이거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릴레이 수준인데 어떻게 보세요? 반짝 상승일까요? 빅사이클의 시작일까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하락도 마찬가지고 상승도 마찬가지고 한번 길게 좀 우리가 그 추세를 유지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조선업이 워낙에 한번 안 좋았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최근에 수주와 상승에 대해서 우리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 조선주의 빅사이클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화 약세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세 번째로는 판가의 인상, 네 번째로는 꾸준한 수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환율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수출주들에게는 워낙에 좋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 역시도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판가 역시도 우리가 과거와 같이 저가 수주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주가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LNG 운반선 그리고 LNG 추진선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이슈로 인해서 중고 선박은 이미 유럽 쪽에서 싹쓸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미국이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분을 거의 다 유럽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처럼 가스관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겠죠. 결국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놓고 보더라도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오일 탱커의 경우에도 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탄소 집약 등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진을 교체를 하던가 폐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수주만 놓고 보더라도 좀 노이즈는 건 있습니다만은 오일 탱커 쪽에 대한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멕시코만 대규모 시출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결국 그쪽 관련해서도 실제 제작이 가능한 곳이 한국과 중국인데 미국이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줄 리가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논리는 2007년에도 사실은 호황을 기대했다가 주가가 그때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2007년도였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년 후에 밸류에이션을 급하게 끌어다 쓰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었던 것을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10년이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 중도금과 잔금을 선주 쪽에서 내지 못하면서 그다음에서 이제 거의 작살이 났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주를 엄청나게 받아놓고 사람도 엄청나게 뽑고 도쿠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성과를 올려서 수주를 하고 있고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07년 같은 어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업체들 역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2007년 같은 그런 주가 한번 튀었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300원, 거의 1,400원 찍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2007년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선 업체들 그리고 조선 기사제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조정을 편안하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모아가시는 어떤 그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긴 한데 종목이 중요해서 혹시 어떤 종목 보시는지. 조선주의 탑픽은 뭐 재무 구조에 대한 이슈도 없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 넘게 밀리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운임사들이 요즘 좀 울상이지 않습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좀 추락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 HMM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참 이 HMM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흠슬라라는 어떤 그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거의 주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20배 이상 올라갔었던 그런 기염을 통해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가 하락의 이유는 결국 실적의 피크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전분기 대비 감소를 하면서 완연하게 피크 아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업계의 주가는 운임을 거의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BDI 지수와 그리고 HMM과 페노션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임이 떨어지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경쟁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들도 아시아발 미국향 노선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운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HMM과 페노션 같은 그런 해운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상반기, 작년이죠. 작년과 같은 실적을 다시 한번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 해운 업체들의 경우에는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듯이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인플레 잡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만큼
내년에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지금부터 시작된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운사든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다. 반영시키고 있다. 네, 예. 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해운주는 보수적으로, 조선주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환 기대감,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